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진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물론 간호계는 즉각 반발하며 단체 행동도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현장 오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 출신 의원이죠. 이수진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요. 이어서 박명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께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간호법 제정안 시청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우선 모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본인이 대선 공간에 후보자로서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는 이런 모습은 거짓말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실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매우 실망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것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간호법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네, 다 논의를 충분히 하고 또 많은 이견을 다 들어가면서 조율을 하고 독소 조항을 빼고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기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네. 정치권과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직역과 갈등을 더 부추기는 모습이 국민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던 건데 또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던 건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간호법 제정안, 간호법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정도면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이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 어떤 게 핵심입니까? 이 간호법에. 실제로 간호법은 거의 대부분의 조문들이 의료법에서 준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료법. 네네. 네. 간호사의 양성이라든지 처우 개선 그리고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라든지 또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고령화 시대에 요구하는 간호 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을 요구하는 거고 그런 요구에 맞게끔 선진적인 의료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본인들이 간호와 돌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체계를 분명하게 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이후에 분란의 소지도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무슨 일 하는지 의사가 무슨 일 하는지 이 의료법과 간호법, 또 의료기사법 그리고 또 약사법 다양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인지하실 수 있죠. 그렇군요.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업을 떼어내서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서 이 간호의 역할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우선 반대하는 이유 그게 간호법 1조입니다. 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게 의료법 1조에는 지역사회가 없었는데 간호법이 떼어져 나가면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거를 가장 문제 삼는 게 이제 의사들과 또 의사들과 함께하는 간호조무사들입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감으로써 제가 참조를 의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지역 간호돌봄센터 개원을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하고 이걸 불법 의료를 의사 지도 없이 불법 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들어가는 거. 지역사회에 들어간 게 그렇게 큰 겁니까? 그 문구. 그거는 좀 가짜 뉴스로 보여집니다. 가짜 뉴스. 실제로 의료법상 의료시설 개설권이 간호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법 의료시설 개설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를 들자면은 지금도 지역사회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방문간호 잘 아실 겁니다. 예. 네, 지자체장이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어르신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또 간호 처치를 해주는 것이고 예. 이런 일들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으로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다 개설하지 않습니까? 아, 요양원도 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다 불법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 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냐? 의료법상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에서 간호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영역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방문간호라든지 더 많은 돌봄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법에 담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문 간호라든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그 부분을 국가가 혜택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희생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로 어떤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체계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지 예. 절대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네. 지금 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절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하여튼 의사들은 의사 지도 없이 돌봄센터를 간호사들이 좀 개원해서 의사 지도 없이 불법 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자료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또 하나 지적하신 게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에서 벗어난다. 의료기관화. 왜 대통령은 이걸 걱정할까요? 대통령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지 알고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입니다. 예. 실제로 의료기관 외에서도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런 일들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일입니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도 일하고 의료기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원서부터 큰 대형 병원까지 상급 종합 요양기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양원이든 그리고 또 뭐 방문간호든 예. 일단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제가 들어야 될지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병원에서 일하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3교대 근무에 그다음에 환자의 중증도도 매우 다양한데 중증도에 맞는 인력 배치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장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큰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간호사들의 노동권 근데 그건 간호사들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권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또 병원 개설안 또 의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경영진들의 노력이 그것과 별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간호사 인력이 병원에서 많이 유출되면은 어떡하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지만 지금도 간호사 같은 경우는 입사한 지 1년 만에 50% 가까이 이직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절반이? 네, 충분히 트레이닝해서 환자들에게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정부든 의료기관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의료법에 충분히 담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를 조금 줄여주겠다고 이제 약속은 하고 있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말 간호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선진국 수준을 만들려면은 지금도 96개 가까운 선진국이 간호법을 가지고 간호사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전에 보건복지부의 스탠스가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또 바뀐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희 정치적으로도 매우 후퇴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합의되고 또 하기로 약속했고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치인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이전에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또 처우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마치 간호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사탕발림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과 재원과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뭐 하나 고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왜 수십 년간 그 간호사들이 현장 이직이 그렇게 높았겠습니까? 하나 고쳐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간호법을 통해서 좀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그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모든 의료 영역에서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 의료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번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의사와 의견을 함께한 한쪽 진영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 고졸 학력 제한이 문제다. 이 학력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또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실제로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 법 내용을 간호법에 준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간호법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은 뭐 특성화고를 나왔든지 간호학과를 그리고 뭐 이제 간호학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 준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간호조무학과 개설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간호조무학과 개설에 대해서 반대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학원장 협의회라든지 특성화고 교장 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제를 만들고 그리고 학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분장을 해야 되나 내지는 간호조무사 영역 안에서 학원 출신이라든지 또 전문대학 출신이라든지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호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마치 그 학력 제한을 한다라는 그렇게 좀 선정적인 말로 좀 그 간호법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인용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의 고졸 학력 제한은 간호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에 그대로 있는 거다. 그걸 뭐 고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또 하나 이번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거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식으로 공약한 바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지만 우리 공약은 아니다라고 또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했습니까? 그거는 유튜브를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죠. 간호협회를 방문했고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했을 때 긍정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가 2023년 1월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13일 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선거 당시에는 정책본부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 와서 만들겠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보통 정책본부장이 후보자 동의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선거운동본부에서 뛰어봤고 정책본부장과 노동정책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라면은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 바이든 난리면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듣기 평가를 하려고 이러시는 건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때는 표가 필요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간호사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국회로 다시 재의를 해달라고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정말 정치가 후퇴했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 간호사분들이나 또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 민주당은 그 제2 요구가 국회에 도착하면은 네. 저희 바로 재의결을 위한 네. 그런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요. 예. 분명하게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어떤 의료 환경, 간호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네. 정치인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